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형자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평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한공의 2024년 8월 1일 건물의 처분 시점까지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본사 건물의 2023년 말 장부 금액은 300만 원이었다. 한공이 2024년 8월 1일 320만 원에 처분하면서 30만 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 유형자산의 처분은 유형자산을 대변으로 보내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현금이나 미수금을 차변에 입력하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계산됩니다. 자기 자리에 입력하여 분계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은 대변에 300만 원, 현금은 차변에 320만 원,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대변에 300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 단기의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10만 원이 됩니다. 문제 2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중 정액법, 정률법 및 연수합계법 각각에 의한 3차년도 말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00만 원 1월 1일 취득,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 정률법의 상각률은 0.4. 우선 정액법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액법은 감가상각 배상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야 하는데 취득원가에서 10%를 빼면 90만 원이 됩니다. 90만 원 나누기 5년이면 1년에 18만 원이 됩니다. 1차 연도는 18만 원, 2차 연도 18만 원, 3차 연도도 18만 원이 되겠네요. 두 번째로 정률법을 보겠습니다. 정률법은 장부가액에서 상각률을 곱하면 됩니다. 1차 연도는 100만 원 곱하기 0.4, 감가상각비는 40만 원이 되고요. 2차 연도는 100만 원 마이너스 40만 원, 60만 원에서 0.4를 곱하면 감가상각비는 24만 원이 됩니다. 3차 연도는 60만 원 마이너스 24만 원, 36만 원 곱하기 0.4. 3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1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수합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정액법과 같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면 90만 원이 됩니다. 1차 연도는 90만 원 곱하기 15분의 5, 30만 원이 되고요. 2차 연도는 90만 원 곱하기 15분의 4, 24만 원이 됩니다. 3차 연도는 90만 원 곱하기 15분의 3,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법의 3차 연도 감가상각비는 18만 원, 정률법의 3차 연도 감가상각비는 14만 4천 원, 연수합계법의 3차 연도 감가상각비는 18만 원이 됩니다.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많은 순서는 정률법, 연수합계법, 정액법의 순서가 되는데 3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과 연수합계법은 동일하고 정률법의 감가상각비가 제일 적게 계산됩니다. 문제 3번. 한공은 2020년 1월 1일에 내용연수 10년으로 추정되는 특허권을 40만 원에 구입하였다. 2024년 1월 1일에 동특허권의 보호를 위한 추가 비용 6만 원이 발생하였다. 2024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특허권의 상각비는 얼마인가? 처음에 구입한 취득원가는 40만 원이고 내용연수가 10년이면 1년에 4만 원씩 상각이 됩니다. 무형자산은 직접법에 의한 상각 방법으로 특허권이 대변으로 감소가 되는데요. 1년에 4만 원이면 2020년에서 2023년까지 4년 이어서 16만 원이 감소됩니다. 2024년 1월에 특허권의 추가 비용 자본적 지출이 6만 원 추가되어 24만 원과 6만 원, 30만 원이 됩니다. 잔여 내용 연수가 6년으로 30만 원을 6으로 나누면 단기의 무형자산 상각비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형자산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종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 이종 자산의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3. 자산의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 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4. 유형 자산의 공정가치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 이종 자산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제공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는데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하면 제공받은 자산이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산의 교환에서 현금 수수액이 있으면 현금 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합니다. 유형 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4번이 틀렸네요. 문제 5번.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기순 이익이 과소 계상된다. 2. 현금 유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자산이 과소 계상된다. 4. 자본이 과대 계상된다. 예를 들어 건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수선비로 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건물은 과소 계상이 되고 수선비는 과대 계상이 되겠네요. 비용은 과대, 이익은 과소, 자산은 과소, 자본도 과소가 됩니다. 정답은 4번. 자본도 과소계상이 됩니다. 문제 6번. 다음은 항공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차량 운반구 관련 자료이다. 2024년 결산 정리 후 재무상태표의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취득일은 2024년 1월 1일. 취득원가는 120만원. 정부 보조금은 40만원 현금 수령. 내용 연수는 5년. 잔존 가치는 없음.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차례차례 하나씩 분개를 해보면요. 보조금 수령 시 차변에 보통예금 40만원, 대변에 정부 보조금, 보통예금 차감 40만원. 차량 구입 시 분개는 차변에 차량 운반구 12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20만원, 차변에 정부 보조금, 보통예금 차감 40만원을 없애주고요. 대변에 정부 보조금 차량 운반구 차감 40만원이 됩니다. 12월에 감가상각을 하면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24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4만원, 차변에 정부 보조금 차량 운반구 차감 8만원을 없애주고요. 대변에 감가상각비 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T계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운반구 120만원에서 정부 보조금 40만원 차감, 감가상각 누계액 24만원이 차감되고 정부 보조금은 40만원에서 8만원이 차감됩니다. 그러면 차량의 장부 금액은 64만원이 되겠네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차량의 실제 구입 금액이 80만원이므로 80만원에서 감가상각비 16만원을 빼면 장부 금액은 64만원이 됩니다. 장부 금액만 계산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문제 7번. 다음은 항공의 A기 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24년 말에 인식할 유형 자산 손상 차손 금액은 얼마인가? 2023년 1월 1일 A기 계장치를 2억 원에 취득. 2023년 12월 31일 A기 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차변에 감가상각비 2천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천만원. 2024년 12월 31일 A기 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차변에 감가상각비 2천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천만원. 2024년 말 A기 계장치에 대한 손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 시 예상되는 순공정가치는 6천만원, 계속사용가치는 7천만원으로 판단되었다. 감가상각은 T계정을 통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2억 원, 대변에 23년도 2천만원, 24년도 2천만원. 기말에 공정가치 6천만원, 사용가치 7천만원. 이때에는 둘 중에서 큰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봅니다. 7천만원을 장부금액으로 본다면
현재의 장부 금액은 1억 6천만 원. 7천만 원을 빼면 손상차손은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자료에 의해 한공이 2024년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토지 재평가 손익은 얼마인가? 한공은 2023년에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200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매 보고 기간마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2023년 말과 2024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는 각각 220만 원과 180만 원이다. 23년에 토지를 200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23년에는 20만 원이 증가하여 재평가인 여금이 발생합니다. 차변의 토지 20만 원, 대변의 재평가인 여금 20만 원. 24년은 180만 원으로 40만 원이 하락하였네요. 대변의 토지 40만 원, 차변의 재평가 손실 40만 원이 와야 하지만 재평가인 여금이 있으니 재평가인 여금 20만 원을 먼저 상계하고 재평가 손실 20만 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평가 손실 20만 원이 되겠네요. 문제 9번. 다음은 한공의 유형자산 관련 거래 내용이다. 2024년에 인식해야 할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환입은 얼마인가? 2023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현금 600만 원에 취득. 내용 연수는 5년. 정액법으로 상각, 잔존가치는 100만 원입니다. 한공은 2023년 말에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을 300만 원으로 보아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2024년 말에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450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T계정을 그려서 계산합니다. 취득원가 600만 원에서 잔존가치 100만 원을 차감하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500만 원이 되고 5년 정액으로 상각하면 1년에 100만 원씩 감가상각이 됩니다. 2023년에는 감가상각 100만 원을 하고 회수가능이 300만 원으로 하락하게 되어 100만 원은 감가상각, 200만 원은 손상차손이 되겠네요. 24년에는 장부금액이 300만 원, 잔존가치가 100만 원이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200만 원이 됩니다. 200만 원을 4년으로 나누어 정액법으로 상각하면 1년에 50만 원의 감가상각이 됩니다. 취득원가 600만 원에 감가상각, 손상차손이 350만 원으로 장부가액은 250만 원이 되는데 24년 말에 450만 원으로 회수가능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때 손상차손환입 한도는 회수가능액과 손상을 입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회수가능액 450만 원과 손상을 입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은 400만 원, 둘 중 적은 금액 400만 원을 손상차손환입 한도로 합니다. 현재의 장부금액은 250만 원이므로 400만 원까지 회수 가능하여 손상차손환입은 150만 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손상차손환입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처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실제 매입가액과 채권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2. 건물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를 계상하지 않는다. 3.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은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4. 정부 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시 해당 정부 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건물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상합니다. 1번, 3번, 4번은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다양한 회계 처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